돌아가서 말해라. 한니발과 카르타고는 너희의 진정한 적이 아니라고. 너희 스스로가 자유를 원한다면 로마의 명령이 아닌 너희의 길을 찾으라고. 한니발 진영을 떠나 돌아온 포로들은 고향의 성문을 지나며 사람들에게 놀란 시선을 받았다. 로마군이 전투에서 진 것인가? 어떻게 돌아온 거지? 누군가 물었고, 병사들은 한니발이 베푼 온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군이 준 옷과 식량을 들고 돌아온 동료 병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곧 포로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동맹도시 전체에 퍼졌다. 그들은 한니발이 자신들을 처형하지 않고 풀어주었으며 로마가 아니라 자유를 택하라고 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오히려 동맹도시 사람들의 의심을 샀다. 그의 자비가 어찌 순수하겠는가? 그저 로마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계책에 불과하다. 동맹도시의 원로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니가 굳은 목소리로 결론지었다. 한니발이 진정 우리를 위한다면 왜 우리 고장을 약탈하고 불태웠겠는가? 그의 목적은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우리까지 지배하는 것이다. 로마 동맹 체계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제도와 문화적 교류, 그리고 상호 의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동맹 도시들은 로마가 일방적으로 군사적 압박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는 보호를, 평상시에는 광범위한 교역 혜택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니발이 베푼 작은 친절이 오랜 세월 쌓여온 로마 동맹의 유대와 신뢰를 쉽게 허물 수는 없었다. 어느 저녁 동맹 도시의 병사들은 광장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이들도 자리를 지켰다. 마을의 수장과 원로들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장엄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우리는 로마와 함께한다. 수장이 선언하자 광장 주위에 모인 병사들과 주민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로마 군단의 일부로 참전하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한니발이 기습과 대담한 전술로 이탈리아 전역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도 명확했다. 그러나 로마가 패배한다면 그 피해는 동맹 도시들에도 그대로 덮쳐올 것이었다. 한니발이 우리를 풀어주었다 한들 그의 승리는 곧 이탈리아 전체의 굴복을 의미한다. 한 중견 병사가 이를 강하게 강조했다. 포로로 돌아온 병사 중 일부가 잠시 갈등하듯 시선을 내리깔았다. 한니발의 자비를 직접 경험했기에 마음 한편이 복잡했지만 결국 냉철한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가 베풀어준 온정이 결국 자신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려는 속셈이란 걸 깨달았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 지으며 다시 로마를 위해 싸울 준비를 다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니발 진영에도 곧 전해졌다. 동맹도시 출신 포로를 풀어준 뒤 얼마간 기다리던 한니발은 로마 동맹국에서 어떤 분란이라도 터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동맹도시들은 더욱 결속한 모습이었다. 한니발은 침통한 얼굴로 지도를 둘러보고 장군들을 불러 모았다. 로마의 동맹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군.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장군들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다. 계책 자체는 좋았습니다, 장군님.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의 로마에 대한 충성은 뿌리가 깊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와도 같아 보입니다. 한니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금 눈빛을 빛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 그들의 결속을 깨뜨릴 만한 더 강한 충격, 즉 대규모 전투에서 로마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진중의 장군들과 병사들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니발이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해졌다. 로마 연합의 결속을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대한 격전에서 로마 군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로마 동맹국들의 굳은 충성은 한니발의 전략에 커다란 장벽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자비라는 가면을 썼지만 로마 연합의 신뢰를 허물지 못했다. 결국 한니발은 다시 큰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심한다. 그것은 곧 칸네 전투와 같은 역사적 대결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한편 로마는 동맹국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힘입어 한니발의 진짜 의도에 대항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굳은 신념으로 뭉친 동맹 도시와 로마군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고 전쟁은 점차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 순간 이후로도 한니발과 로마의 대립은 단순한 기습과 교란이 아닌 동맹과 충성, 그리고 국가체제라는 커다란 뿌리를 건승부로 비화되고 있었다. 한니발이 보여준 온정은 분명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나 로마 연합이라는 드넓은 나무를 송두리째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그가 열망하던 결정적 대규모 전투에서 판가름 날 터였다. 기원전 216년 3월 15일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잔존하는 이른 봄날, 로마는 8만 7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세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을 개시했다. 아피아 가도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행렬이 카푸아를 지나쳐 풀리아, 방면으로 나아가자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금소금과 말발굽이 내는 탁탁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다. 자욱이 일어나는 먼지 뒤로 햇살이 비치며 대열의 움직임을 더욱 장엄하게 만들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니발을 꺾을 것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격려했고 병사들은 꽉 쥔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함성을 질렀다. 트라시메노 호반과 트레비아 강에서의 패배는 이미 먼 과거가 아니었다. 병사들 대부분에게 그 패배의 기억은 복수심과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용맹스러운 노병들은 트라시메노의 물빛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고 갓 징집된 젊은 병사들은 선배들이 당한 치욕을 갚고자 열망으로 가득했다. 새로이 선출된 두 집정관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와 티렌티우스, 바로 역시 기백이 넘쳤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 신중함과 로마 전통 전술의 가치를 옹호하는 노련한 전략가. 그는 병사들이 질서 정연한 행렬을 유지하도록 자주 호령했고 승리를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이성이 필요하다 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티렌티우스, 바로 평민 출신의 강경한 장군, 역사상 가장 큰 로마군을 이끌고 한니발에게 빛나는 승리를 거두자 라며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그는 장엄한 군세가 적을 압도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렇게 로마군은 자신의 결속력과 규모를 과시하며 한니발의 움직임을 찾아 나섰다. 가도를 따라 진군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로마가 당열을 보여주는 광경이기도 했다. 한편 겨울 동안 수세처럼 보였던 한니발은 이미 물자와 군대의 체력을 회복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로마군이 언제 남하를 시작할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 척후병을 이탈리아
남부 곳곳에 파견했다. 이들은 민가를 찾아가나 상인으로 위장하여 정보를 모으고 로마군이 카푸아를 지났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했다. 로마군이 움직였다.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부관의 보고를 들은 한니발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좋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고 있군. 기원전 216년 봄에 이탈리아는 이미 푸른빛을 머금고 있었다. 한니발은 자신의 군대를 재빠르게 이끌고 더 남쪽, 더 깊은 풀리아 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람처럼 지체 없이 움직이며 로마군의 대규모 징역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기민한 유인책을 구사할 계획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들어오게 만들어라. 한니발의 음성이 장군들에게 전해졌다. 카르타고 병사들은 이명이 울릴 정도로 매섭게 훈련된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다. 말들은 산길과 평야를 거침없이 달렸고 보병은 가벼운 무장을 갖춘 이들이 많은 덕택에 행군 속도가 빨랐다. 로마군이 추격해 오더라도 한니발 군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동할 자신이 있었다. 한니발을 추격하며 풀리아 지방에 들어선 로마군은 본격적으로 적과의 결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니발이 더 깊숙이 남하하며 직접 전투를 피한다는 데 있었다. 병사들은 의아해했고 일부는 초조해졌다. 그들은 왜 우리를 피하는가? 젊은 병사가 동료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당연히 우리 대군을 두려워하겠지.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달리 생각했다. 혹시 몰라. 한니발은 항상 교묘했어. 우리를 피하는 척하면서 덫을 놓고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두 집정관 사이에서도 전략에 대한 논쟁이 잦았다. 바로는 신속하고 과감한 징역을 주장했다. 이대로 가면 적이 더 멀리 도망갈 겁니다. 로마의 명예를 위해 속도를 더 높여 적을 붙잡고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파울루스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반박했다. 한니발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그가 우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병사를 지치게 하거나 약점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함부로 움직이다간 트라시메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겁니다. 병사들은 두 집정관의 이견에 혼란스러워했으나 일단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전진은 계속되었다. 왠지 모르게 길어지는 행군 속에서 병사들의 체력과 인내심이 조금씩 소모되고 있었다. 로마군이 서서히 지쳐갈 때쯤 한니발은 더욱 대담한 유인 전략을 펼쳤다. 그는 소수의 기병과 경보병을 앞세워 눈에 띄는 약탈을 벌이는가 하면 로마 동맹 도시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을 가했다. 로마군이 나타난다고 해도 번개처럼 흩어져 달아났고 이를 통해 로마군을 더욱 멀리, 더욱 험한 지형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노렸다. 한니발이 우리 주변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를 피하는군요. 한 장교가 급히 보고하자 바로는 참을성을 잃은 듯 한숨을 내쉬었다. 대어 빠르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적이 약탈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어. 그는 즉각적으로 부하들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병대가 앞서 달려가고 보병들도 빠른 행군을 재개했다. 하지만 아에밀리우스 파울루스는 한니발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닐 수 있다. 왜 우리가 쫓아갈수록 적은 더 깊은 풀리아 평야로 달아나는가?
파울루스는 때론 직접 전투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로마군은 내부의 가속 요구와 신중한 우려가 충돌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한니발을 추격했다. 병사들은 명령을 따르면서도 밤이 되면 이대로 가다가 또다시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잠겼다. 결국 로마군은 한니발을 추격해 풀리야 지방 깊숙이 들어오고 말았다. 어느 날 정찰대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한니발이 캄파니아와 풀리아 교차지대의 평야 지형인 칸네 인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칸네라는 이름은 곧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극적인 전투가 벌어질 무대가 될 운명이었다. 한니발은 유인책을 통해 로마군을 자신이 선택한 장소로 끌어들였고 그곳에서 결정적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니발의 군대는 이미 병참 기지와 방어선을 구축하며 로마군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었다. 반면에 로마군은 드디어 적과 정면 대결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혹시나 다시금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교차했다. 칸네에서의 전투는 로마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어느 노장병사가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로마의 명예와 생존, 그리고 한니발의 승리와 이탈리아 제압을 향한 야심이 부딪힐 시간이 다가왔다. 머지않아 맞이할 지독한 여름의 태양 아래 칸네에서 펼쳐질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다시 없을 만큼 가혹하고 치열한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결전은 고대 전쟁사의 흐름을 뒤바꿀 만큼 강렬한 충격을 전 유럽에 남기게 될 것이었다. 짙은 새벽 안개가 칸네 평원을 뒤덮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안개의 장막을 뚫고 나올 때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로마군의 거대한 병력이었다. 그들은 마치 무적의 벽처럼 광활한 전장을 가득 메우며 저마다 붉은색 튜닉과 번쩍이는 갑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로마의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군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그 기치를 중심으로 무려 8만 명에 달하는 보병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뒤로는 약 7,200명의 기병이 보병의 후미를 지키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바람에 먼지가 흩날릴 때마다 말 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 이들은 로마 시민병과 동맹국 출신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두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상대를 향해 서 있었다. 그러나 수적인 우위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보병 대 기병 비율이 10대 1에 이른다는 사실이었다.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보병 전술을 신봉했고 대규모 보병 진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방법을 익히 사용해왔다. 이번에도 그들은 수적 유세를 믿고 적을 일거에 포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동성과 측면 방어가 취약하다는 근본적 단점도 함께 떠올랐다. 몇몇 지휘관들은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이 미비하다는 우려를 내비쳤지만 이미 장엄하게 펼쳐진 진영을 감히 흔들 수는 없었다. 한편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끄는 군대가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수는 로마군에 비해 훨씬 작았지만 다양한 민족과 전투 경험을 가진 병사들이 모여 있었기에 기세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전방에는 한니발 직속 보병만이 자리를 잡았고 그 옆으로 갈리아 보병만이 늘어서 있었다. 갈리아인 특유의 거친 전투 함성이 점차 전장에 울려 퍼지자 로마군 쪽에서도 긴장감이 엄습했다. 이들은 투박한 철 투구와 방패를 들고 갈고리 같은 창과
돕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개 로마 병사들보다 체구가 컸고 사나운 표정을 한 갈리아 전사들의 등장은 이미 여러 전투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5,000명에 달하는 기병이었다. 한니발 진영의 보병대 기병 비율은 4대 1로 로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병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말목에 손을 얹은 기병들은 언젠가 자신들에게 주어질 돌격 명령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앞줄 중앙에 선 한니발은 잔잔한 눈빛으로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수적 열세에 있지만 우리의 기병은 반드시 로마군의 둔한 방어를 뚫고 그들의 약점을 찌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갈리아 전사와 카르타고 병사들은 그를 지켜보며 저마다 병기를 쥐는 손에 힘을 주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광활한 평원에는 서로를 향해 맞선 두 군대가 거대한 대열을 이루었다. 로마군은 장엄한 스케일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어떤 거대한 울타리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곧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의미하기도 했다. 군단 지휘관들은 이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기병 일부를 양옆으로 재배치했지만 이미 숫자적으로 부족한 기병 대다수를 좌우로 분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반면 한니발은 로마가 대규모 포위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정면보다는 측면을 노리는 기병 전술로 이를 무력화하려 했다. 로마 보병이 거대한 힘으로 중앙을 압박하려 할 때 카르타고 기병이 우회하여 양옆과 후방을 교란하면 로마의 수적 우위가 도리어 무질서함을 낳을 것이라는 게 한니발의 계산이었다. 카르타고 기병들의 대열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적의 빈틈을 찾는 눈빛으로 로마군 쪽을 관찰했다. 그들은 가벼운 무장에 익숙해 재빠르게 움직이며 창과 칼을 활용하는 솜씨가 뛰어났다. 갈리아 용병 기병들도 비슷한 전법을 구사했는데 로마 기병이나 보병이 미처 움직이기 전에 원하는 타격을 가하고 곧바로 빠져나가는데 능숙했다. 칸네 평원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느새 잔잔해졌다. 해가 떠오를수록 시야가 선명해지면서 양군 모두 전열을 최종적으로 가다듬고 있었다. 로마군은 수적 우위를 믿고 조금이라도 더 좁은 곳에 병력을 밀집시켜 한꺼번에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원했다. 그들은 큰 망치 같은 전략으로 단숨에 한니발의 중심부를 와해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그런 로마군의 대형을 보고 미소 지었다. 병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움직이느냐이다. 갈리아 용병 대장을 비롯한 장군들은 그가 이미 구상해둔 전술적 기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전열이 밀집될수록 측면이 길게 노출되고 이는 기병이 활약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니발이 보병을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직속 보병만과 갈리아 보병만은 서로 조금 다른 무장과 기동 방식을 가졌지만 한니발은 그 특색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갈리아 보병들은 돌진력과 근접전에서의 폭발적인 힘을, 카르타고 직속 보병들은 훈련된 대형 유지와 지휘 체계에 따른 안정성을 각각 갖고 있었다. 그는 이들을 교묘히 배치하여 로마 보병이 쉽게 한 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마침내 전장의 공기가 떨리듯이 진동했다. 로마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병사들의 함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거대한 8만 보병의 함성은 지면을 뒤흔드는 듯했고 그 압도적인 소리에 카르타고 쪽 병사들도 긴장하며 무기를 움켜쥐었다. 그때 한니발은 갈리아 기병 대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움직여라. 그 말과 동시에 카르타고와 갈리아의 기병들이 양측면에서 기세 좋게 출발했다. 이들은 초반에 과감히 전진하지 않고 일종의 탐색 움직임을 보이며 로마 기병의 반응을 살폈다. 로마군 역시 측면 방어를 위해 기병 일부를 내보냈으나 숫자적 열세에 더해 경험과 전술적인 노하우 면에서도 한니발의 기병을 따라가기 벅찼다. 이미 몇몇 지휘관들은 이를 예견하고 있었지만 대규모 보병, 밀집 공격을 준비하는 로마군의 전체 기동을 뒤늦게 수정하기란 쉽지 않았다.